바이브 코딩, 자연어로 AI를 활용해 코드를 만들고 수정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AI에 관심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 하면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고 웹사이트 제작 방법은 많지만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은 찾기 어렵죠. 디자인이 생각처럼 나오지 않아 아쉬웠던 경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개발자인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초보자 기준으로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시간은 바이브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는 유튜브에 여기저기 많은데, 프로그램을 만드는 영상은 생각보다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디자인적인 요소가 다소 아쉽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평소 제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따라만 하신다면 고급스러운 느낌의 앱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블로그 대량 생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영상은 완전 기초 처음 하시는 분들, 입문자분들을 위해 제작이 된 거고요. 오늘 만든 프로그램 자체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할 예정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 프로그램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시고 재미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간단한 실전에 필요한 요소들만 쏙쏙 설명을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은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AI 도구를 이용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역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비개발자 출신입니다. 비전문인이고 아직까지도 코드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거는 저한테는 어려움이 있어요. AI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다 코딩을 하고 이렇게 개발을 한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 비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그거를 응축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딩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웹사이트 만드는 거, 프로그램, 그리고 모바일 앱을 만들거나 업무 자동화, 뭐 더 나아가서 뭐 분석하는 거, 데이터 분석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구현이 가능한데, 유튜브 같은 데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웹사이트 만드는 거에 대한 영상은 엄청 많아요. 웹빌더 서비스들도 존재하고요. 아니면은 뭐 클로드 코드라든지 커서 같은 거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에 대한 영상은 많은데 프로그램 쪽으로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 게 뭐냐면 이 블로그 대량 생성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제가 가장 많이 프로그램 만들 때 쓰는 언어가 이 웨일스랑 이제 리액트 기반으로 좀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 API를 연동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안에 UI, UX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는지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블로그 대량 생성을 해서 마크다운 파일로 저장을 하게끔 만들 거고요. 그리고 배포,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설치 파일을 또 만들어주는 게,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것까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몇 개만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 I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편집기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쉽게 비유하면은 메모장에 코드를 적어도 똑같아요. 사실 저희가 메모장을 하나 킨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희가 여기 폴더에다가 test.html 이렇게 실질적으로 작성을 해도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그 메모장으로 코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이런 거를 보기가 너무 좀 어렵잖아요. 이런 거를 보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편집기를 저희가 사용을 해주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에 요거랑 요거 안에 뭐 쉽게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거는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지금 들어간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요소들을 저희가 쉽게 볼 수 있게 색깔로 구분을 하고 잘못된 게 여기 문법이 틀렸습니다 라고 이제 짚어주는 쉽게 그냥 보기 좋게 만든 형태가 IDE 편집기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딥하게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 ID라는 게 어떤 건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코딩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최적화된 편집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VS 코드 엄청 많이 쓰실 거고요. 요즘에는 AI가 들어간 커서 AI나 안티그래피티 이런 이제 요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안티그래피티는 이제 한국 개발자는 아닌데 좀 잘못됐네요. 이게 이거 구글에서 나오는 이제 무중력인데, 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 VS 코드로 그냥 진행을 할 거예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VS 코드를 쓸 거고, 사실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챗GPT한테 가서 여기에서 간단한 투두리스트 앱 코드 짜줘. 이렇게 쪽쪽쪽쪽 코드를 만들어 주면은 이거를 복사를 해서 저희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도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잘못된 거, 문법 중간에 끊긴 거, 여기 열려 있는 거, 이게 닫혀야 되는데 닫히지도 않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ID가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웹에서 웹사이트,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웹에서 저희가 코드를 요청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복사해가지고 코드를 복사해서 이런 데에 붙여 넣어서,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이제 완전히 그냥 확장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 VS 코드에서 이런 데 보시면요, 뭐 클로드 코드라든지 코덱스 이런 거를 설치를 해주시면은, 코덱스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저희 코덱스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지금 나온 걸 보고 있고, 여기 이 ID 안에서 저희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 좀 개선해봐 현재,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좀 친숙하죠. 어떻게 보면 AI 창이 있고 코드 창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이 ID 안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수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터미널에서 저희가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다가 클로드라고 치면은 클로드 코드를 저희가 불러오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렇게 CMD 창 같은 이런 데 오셔가지고 클로드를 불러내서, 이것도 뭐 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 요 인텔리전스 그냥 어차피 이제 확장 프로그램으로 워낙 지원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할 거고, 챗GPT 구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로 해주시면 돼요. 코덱스로 해주시면 되고, 저는 오늘 요 클로드 코드로 할 예정입니다. 요런 거는 이제 다운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커서네요. 커서가 열려 있는데 끄고, 지금 이쪽에 확장으로 오셔가지고요. 여기다가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챗GPT 쓰시는 분들은 코덱스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클로드 쓰시는 분들은 클로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설치한 다음에 한번 껐다 키시면은 코덱스는 요 좌측에 뜰 거고, 그리고 그 이것도 잠깐 끈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일 들어가시면은 그냥 만들어진 파일 요 우측에 이런 게 존재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셔도 되고, 뭐 앞서 말씀드린 이런 터미널 창에서 컨트롤 J 누르면 이 터미널 창이 열리거든요.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오늘은 그 간단하게 UI UX가 조금 더 편안하게 요거를 볼 거고, 이런 코드 창도 아예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그 웨일스랑 리액트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오늘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웨일스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웹 기술을 통해서 이 데스크톱 앱처럼 만들어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좀 비슷한 게 웨일스만 있는 게 아니라 타울이나 이제 일렉트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 써보니까는 개인적으로는 웨일스가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웨일스를 통해서 좀 개발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뭐 리액트 뭐 요거 요런 거는 좀 어렵죠. 그냥 요런 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인터페이스는 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웨일스라는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웨일스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요 설치를 먼저 좀 해주셔야 돼요. 이쪽에 쭉쭉쭉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웨일스를 쓰기 위해서는 저희가 고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쪽에 고 다운로드 페이지에 오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기 거에 맞는 형태에 대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라든지 아니면 맥이라든지 하나 이 고라는 언어를 설치를 해주셔야지 웨일스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js가 또 필요합니다. 이 노드.js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또 다운로드를 해서 이것도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윈도우 버전으로 다운을 해주시고, 이렇게 다운을 한 다음에 저희가 혹시라도 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해주시는데, 이제 CMD 창을 열어서 그대로 이렇게 넣어서 복사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다리시다 보면은 알아서 설치가 될 거예요. 근데 요거만 설치하시면 될 게 아니라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 그리고 어딨어? 여기 노드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셔서 이 두 개를 꼭 다운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선택적인 건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설치 파일을 배포를 할 거잖아요. 그때는 이 NSIS라는 거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다운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전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전부 다 쭉쭉쭉쭉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NSIS라고 해서 다운로드를 해서 전부 다 다운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따로 뜨진 않는데, 이렇게 전부 다 설치를 하고 나시면은 이렇게 그냥 뭐 간단하게 웨일스 닥터라고 치면은 제대로 깔렸는지 지금 볼 수가 있죠. 지금 전부 다 깔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깔린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나고요. 일단은 처음에 다 깔고 나서 컴퓨터를 한번 껐다 키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VS 코드를 새롭게 실행을 좀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VS 코드가 여기가 영어로 나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요 확장에 오셔서 그냥 코리안이라고만 작성해 주셔도 요거를 설치해 주신 다음에 껐다 키면은 또 여기는 한글로 나와요. 근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를 다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폴더를 하나 저희가 어디다 만들지 만들어 봐야겠죠. 0123 테스트 111 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 폴더 선택을 해서 요게 저희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채팅 뭐 이런 거는 사실 필요가 없어서 꺼도 되고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는 오늘 클로드 코드를 쓸 예정입니다. 클로드 코드 설치하는 영상은 워낙 많기 때문에, 혹은 앞서 저희가 이 확장해서 어떤 식으로 다운받는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연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화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했죠? 웨일스 리액트 기반의 블로그 대량 생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테마의 화이트 폰트로 해서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또 뭐 폰트는 프리텐더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요. 폰트는 프리텐더드 폰트로 해줘. 그 다음에 뭐 프레이머 써서 좀 더 고급진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추후에 AI는 챗GPT API를 쓸 예정임. 끝났습니다. 이렇게만 명령하면은 초안을 좀 잡아줄 거예요.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가
추후에 나오는 결과물을 보고 수정을 하면서 나만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가 비어있다고 나오면서 이렇게 구축한다고 하죠. 웨이스가 깔려 있는지, 고가 깔려 있는지 등등등등. 아,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네요. 지금 클로드 코드가 좋아졌는데 이게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범용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아니면은 이렇게 출력 방식 이런 것도 있네요. 지금 생성 규모 뭐 한 이렇게 해볼까요? 잠깐만 이렇게 하자. 그리고 뭐 키워드 목록으로 하고 마크다운 형식으로 내보내고 선택을 한 다음에 물어보네요. 저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 좋아졌어요, 확실히.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다리다 보니까 코드를 전부 다 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좀 어우, 벌써부터 복잡하죠. 저희는 오늘 요거 보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닫아주세요. 여기서 저희가 컨트롤 J를 눌러서 이 터미널을 떼어주시고 요 터미널 안에서 항상 요 폴더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요렇게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실행을 하면은 당연히 실행을 안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폴더에 지정된 게 아니라 요 블로그 제너레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이 우클릭해서 요 통합 터미널에서 열기를 들어가 주시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요 폴더 안에 이 폴더로 지금 접근을 한 거고 여기서 저희 웨일스를 통해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웨일스 데브라고 쳐주셔서 개발 서버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고 벌써부터 그냥 깔끔하죠. 전체적으로 UI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일단 저희가 조금 더 디자인적인 요소를 개선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설정 창이 따로 있기는 한데 요청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헤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왼쪽에 사이드바 만들어서 여기에 두 가지 탭을 추가해. 설정 탭이랑 블로그 콘텐츠 생성 탭 두 개를 만들어주고 콘텐츠 생성 탭 아래에 설정 탭을 배치. 그리고 콘텐츠 생성 탭이 현재 메인 페이지여야 하고 설정 탭은 API 키 넣는 필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어디에 작성된 글들이 어디에 저장할지 저장 경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함.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딱 나오고 나서 내 머릿속으로 이제 디자인을 또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만들면 됩니다. 자, 기다리다 보니까 수정을 해줬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지금 보면은 왼쪽에 사이드바를 지금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줬는데 이 저희가 설정 부분에 오픈AI 키 이제 넣는 부분이 있고 이 저장 경로 어디다가 설정할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생성 옵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블로그 생성에서는 설정 탭이 굳이 크게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콘텐츠 생성에 이 블로그 생성에서 이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 요거는 굳이 없어도 될 거니까 없애달라고 하고 요 위쪽에 있는 것도 없애주면 좋겠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요 위쪽을 저희가 헤더 부분이라고 하죠. 헤더 부분에 이거 없애주고 그리고 콘텐츠 생성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블로그 생성, 설정, 토글 이런 거를 이제 토글 버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톱니바퀴, 그러니까 톱니바퀴라고 해줍시다. 블로그 생성 섹션에 있는 톱니바퀴 이런 거 없애고 이런 거 톱니바퀴 설정 이거 굳이 없어도 되지 않나?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요 프로그램의 크기를 한번 키워봅시다. 이게 웨일스로 만들었잖아요. 웨일스 프로그램 자체 크기를 좀 더 크게 키워서 한눈에 모든 UI 레이아웃들이 보일 수 있게 조정도 해줘. 요청을 할게요. 계속 저희가 필요한 요소들을 AI한테 요청을 해서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냐? 이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 헤더가 뭔지, 혹은 뭐 이렇게 뭐 토글이 뭔지, 이런 명칭들이 좀 중요합니다. 이 사이드바라는 영역이고, 이제 뭐 이런 거, 하나 섹션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런 요소들에 대한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거는 따로 공부를 하시면 좋기는 합니다. 자, 저희가 요청한 것처럼 이제 수정을 하고 있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요청한 다음에 또 이제 보면서 메모장을 하나 키시고 여기에다가 얘가 작업 끝날 때까지 그냥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거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여기다 적는 거예요. 버튼들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화이트로 해서 통일을 하면 좋겠어.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맞춰줘 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설정 부분에도 지금 창 크기가 커지면서 얘가 가운데 정렬이 안 됐잖아요. 웨일스 기본 프로그램 창 크기를 키우다 보니 설정 페이지에서 설정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가운데 정렬이 안 되고 왼쪽에 치우쳐져 있어. 가운데 정렬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한테 완료가 됐네요. 그럼 완료가 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벌써부터 엄청 부드럽게 작동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게 프레이머 모션을 쓰기 때문에 부드럽게 작동을 하는 거고요. 이 웨일스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리액트 기반으로 저희가 이쁘장하게 만들고 지금 폰트도 프리텐다드라는 폰트를 쓰고 폰트만 잘 쓰고 프레이머 쓰고 뭐 리액트 기반으로 만들면 이 정도의 앱은 누구나 쉽게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적 요소는 제가 한번 쭉 수정을 하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디자인적인 거 아까 요청했던 거 지금 반영이 돼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이제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좀 추가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작동을 하게 할 거냐. 메모장을 켜가지고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키워드 입력하면 키워드 기반으로 뭐 50개의 메타 데이터 생성, 50개의 각각 다른 콘텐츠, 각각 다른 주제의 메타데이터 생성. 너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키워드 기반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벗어나면 안됨.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메타데이터 생성한 다음에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50개의 블로그 콘텐츠 글 생성 시작인데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는 병렬로 진행하게끔 해서 빠르게 처리. 그리고 저장 경로 설정된 곳에 자동 저장. 이렇게 지금 저희가 크게 틀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키워드 입력하는 부분에 기반으로 이 50개라고 했는데 여기를 조금 바꿔봅시다. 키워드 기반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개수만큼 키워드 입력 부분에 키워드 입력 필드랑 그 몇 개 생성할 건지 제작 개수 입력한만 있으면 될 듯 라고 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또 저희는 기다립니다.
자, 기다리다 보니까는 지금 어느 정도 수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요청한 사항대로 키워드 입력하는 구분, 그리고 생성 개수 몇 개로 할 건지 지금 나온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설정 탭에 가서 이 오픈 API 키를 좀 입력을 해봐야겠죠. 요거는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픈 API 키 연동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해주고, SE 블로그 글 생성할 때 프롬프트 고도화 해줘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로컬에 아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PC 로컬에 기록을 저장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했을 때 그 기록을 토대로 저장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도 해야 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하나씩. 또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API 키를 한번 넣어봐야겠죠? 테스트용 API 키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복사해서 프로그램에 저장. 폴더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블로그 글 선택해주고 저장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파이썬 해서 테스트니까 5개만 생성을 시작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5개의 메타데이터를 생성한 거를 볼 수가 있고, 자,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5개가 지금 저장이 됐어요. 한번 볼게요. 저희가 블로그 글이라는 아까 폴더에 만들어 놔서 마크다운 형식으로 글들이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글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계속 바꿔주시면 됩니다. 글이 너무 짧게 나오는 것 같다. 글이 너무 짧게 나오는 것 같아. 토큰 양을 좀 더 늘리고 한 3000자 내외로 글을 작성할 수 있게 프롬프트 수정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긴 글들이 나올 수가 있고, 저희가 나온 거를 또 이렇게 이런 기능까지도 만들어냈네요. 지금 볼 수 있게끔. 자, 지금 프롬프트 수정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나왔고, 이 설정에서도 지금 쭉쭉쭉쭉 나오고, 여기 길게 이제 여기 부분에도 설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길게 잡고요. 롱 3500에서 4000자 분량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완료가 됐다고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보다 긴 글이 뽑히는지 한번 커서 AI라는 주제를 통해서 블로그 글을 한번 생성하게끔 해볼게요. 다른 것보다도 병렬로 접근해서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저희가 글들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보다 긴 글이 지금 생성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되고요. 저희가 하나만 조금 더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쪽에 이 웨일스 기본 지금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지금 저희 블로그 생성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윈도우 타이틀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또 아이콘 좀 이쁘장하게 바꿔주고, 윈도우 타이틀도 알파 블로그 테스트라고 바꿔줘.
이쪽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자, 지금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알파 블로그 테스트라고 바뀌었는데 여기 지금 아이콘이 안 바뀌었잖아요. 요거는 한번 껐다 키면 되거든요. 한번 끄고서 요 터미널 창에서 컨트롤 C를 눌러가지고 완전히 종료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웨일스 탭으로 실행을 해주시면은 아직 반영이 안 됐네요.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타이틀 옆에 있는 아이콘 아직 웨일스 기본 아이콘으로 나옴. 지금 업데이트를 안 했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자, 다시 한번 껐다가 실행. 자, 요렇게 지금 아이콘이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바뀌었죠. 어떤 아이콘인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되고, 로고 같은 거를 요쪽에 이 뭐 프론트엔드에다가 뭐 src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퍼블릭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제가 로고를 한번 넣어 볼게요. 요 로고를 지금 넣은 거예요. 여기 퍼블릭 폴더에다가 요거를 써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저희가 경로 복사해서 이걸 로고랑 아이콘으로 쓰자 요청을 해보면은 또 바꿔주겠죠. 자, 완료가 된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아이콘도 바뀌고 이쪽도 이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 파일을 이제 설치 파일로 만들면 끝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잠깐 끄고 이제 NSIS 인스톨러 파일로 구축. 아까 NSIS라는 인스톨러 그 같이 깔았었죠,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이제 그 셋업 파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벌써 만들고 요 경로가 여기 있죠. 지금 블로그 제너레이터 AMD 64 뭐 인스톨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요거를 가서 보면은 저희가 폴더가 뭐였죠? 요거였죠. 여기에서 빌드 들어가서 경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bin이라는 폴더에 있네요.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실행 파일인 것 같고 요게 인스톨러 파일이거든요. 요거를 실행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설치하는 창처럼 나오죠. 이렇게 해서 지금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지금 바탕화면에 설치 파일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주면은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을 배포하시면 돼요. 요거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아까 그 셋업 파일 자체를 인스톨러 파일 자체를 이제 공유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서도 지금 저희가 저장이 된 거를 한번 실제로 이제 가능한지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API 키 다시 만들고요. 놓고 저장하고 폴더 선택해주고 그 다음 좀 짧게 만들어 보게끔 한 다음에 이거는 한 50개 만들어 달라고 하고요.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만들어줘. 자, 50개의 메타데이터 지금 만들어졌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와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글들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빨라요. 지금 벌써 5개가 써졌고 9개, 10개. 오,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지금 막 올라갑니다. 자, 지금 44개. 50개를 요청했는데 44개가 됐네요, 지금. 50개까지는 생성을 안 하긴 했는데, 요런 것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50개를 생성을 요청을 했는데 44개밖에 안 나왔다 라고 하면은 프롬프트를 고도화해서 50개를 출력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시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블로그 테스트, 아니 대량 생성이 가능한 블로그 콘텐츠 대량 생성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고요. 일단은 웨일스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깔끔한 UI UX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완전 기초 입문 수준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